다른 요인 없이 순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숨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5,600명을 넘었고 신천지와 무관한 일반 감염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연관단체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1월과 2월 전국 곳곳에서 신년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 역시 이만희 총회장이었습니다. 마스크 450만 장을 창고와 컨테이너에 숨겨 매점 매석한 유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내 하루 생산량의 절반에 이르는 물량입니다. 서울 구덕동의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4살 남녀 어린이와 7살 여자 어린이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른들이 외출한 사이에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난 것처럼 주변 건물들이 흔들렸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원시에 침대가 뜯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위에 천장이 밀어앉았으니까.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에 나섰습니다. 보수 외연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친필 편지를 썼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무 기저질환이 없었던 60대 여성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코로나19라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잠시 후 이 소식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5,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와 무관한 일반 감염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방역당국의 새로운 고민거리입니다. 확진자 1명당 주변 서너 명에게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435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5,6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에만 4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대구는 전체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확진자 4명 중 3명이 대구에서 발생한 겁니다. 경북까지 포함하면 이들 지역의 확진자 비율은 90%에 가깝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의 65%는 신천지교회 신도였고 전국적으로 보면 확진자 중 약 3,000명이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입니다.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확진자도 2,000명을 넘어섰는데 최근 이런 일반 감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검사를 받으러 오는 데는 한 3, 4일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이미 노출이 다 있었던 거죠. 가족이나 지인들. 그래서 그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양성자가 한 명당 한 3, 4명. 실제 확진자의 65.6%는 일상생활에서 집단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일반 시민에 대한 검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검사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일단 줄이는 걸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많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대구는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걱정인데요. 오늘은 기저질환이 없었던 60대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미 기자, 대구 경북에서 나온 32번째 사망자인데요. 코로나19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67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23일 기침과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호흡곤란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사망자들과 달리 이 여성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 4인이라고 밝힌 첫 사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대구 경북 지역이 32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 이상 환자는 52명, 이 중 25명은 기계호흡에 의존하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자칫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병상 부족 문제는 좀 해결이 됐습니까? 네, 아직 대구에서는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병상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중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당장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로 보고 있는데요.
국군 대구병원은 기존 100병상을 303병상으로 늘렸습니다. 내일부터 확진자들을 받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신임 간호장교 75명도 오늘 대구에 급파됐습니다. 잘 훈련받으신 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규 공중보건이 742명도 조기 임용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 배치됩니다.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전국에서 구급차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어제 81대에 이어 오늘 30대가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전국 구급차 5대 중 1대가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12명의 확진 환자가 한꺼번에 나온 건데요. 노부부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대거 감염됐는데 경로당이 감염 경로가 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내용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서울숲 더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성동구 소재의 주상복합 건물 관련해서 현재까지 1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리소장과 직원 3명에 이어 소장과 직원 가족 6명이 추가 감염된 겁니다. 70대 부부가 다니는 아파트 경로당과 아파트 관리 직원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모두 아파트 4층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는 즉각 경로당과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곳곳에는 휴업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이제 걸렸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되게 좁혀진 느낌이라 많이 불안했거든요. 형이나 부모님한테 전화 오면 너네 확진자 나왔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 불안하면 우리 집으로 와 있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의 65% 이상이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학교는 개학을 23일까지 미뤘지만 학원은 절반 가까이가 문을 열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학원에서 강사와 원장, 학생이 잇따라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부에 불이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 학원에서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원장과 고교생 2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이 원장과 1대1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대1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업하는 과정에서는 말을 하면 계속 비말이 튀기 때문에 밀접 접촉과 위험한 접촉입니다. 원장과 1대1 수업을 한 학생 10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부산시는 이들 학생에 대해 증상과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을 통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상당수 학원들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3주간 개학을 연기한 학교와는 달리 학원 휴원을 강제하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휴원 공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학원 중 절반 가까이가 문을 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학기 공백이 길어지면서 문을 다시 열겠다는 학원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생계가 달려있으니까요. 학교처럼 편하게 2주, 3주를 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학원이 휴원하지 않으면 학교 휴업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한 채널A의 집중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마스크가 왜 이렇게 비싸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핵심 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서연 기자가 마스크 공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마스크 업체. 하루 4만여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최근 기기 2대 중 한 대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원자재인 필터의 재고가 바닥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도저히 수급이 불가능하다. 실로까지 꽉 차 있다고 공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있는데.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원자재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필터 전체를 봤을 때 중국의 이 의존도가 한 60% 돼요. 국내 업체가 대주는 건 한 30%쯤 되거든요. 중국산 필터 공급이 끊기면서 필터 가격은 5배가량 뛰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 원가가 한 17,000원 이쯤. 지금 국내 업체들은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생산량의 절반, 가격이 낮게 책정된 공적 마스크로 강제로 넘겨지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인 일반 마스크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얹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적 마스크의 2배 가격에 일반 마스크를 출고시키고 있습니다. 제 거에다 납품한 거는 8,900원 되는데 그거 손해보전해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1,500원, 2,000원씩 받아야 됩니다. 공장 출고부터 가격이 뛴 일반 마스크는 유통 과정을 거치며 공적 마스크의 3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자재 공급과 유통 과정은 그대로 놔둔 채 완제품 공급에만 주력할 경우 마스크 가격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날씨도 추웠는데 오늘도 마스크 몇 개를 사보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밥도 못 먹고 줄을 서야 하고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온 가족도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홍유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생긴 마스크 구입 대기줄은 오후 1시가 되자 마트를 삥 둘러싸고 공터를 가득 메워 1,000명을 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원정을 오기도 합니다. 이모랑 친척 누나들이랑 왔어요. 평에서 살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부터는 번호표 대신 선착순으로 사야 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점심도 지금 먹지도 못하고 아침도 거의 굶다시피 하고 오고 요즘은 21세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걸 파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마트에서 번호표를 나누어 줬을 땐 악성 재구매 고객이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객과 마트 직원 사이에 승강이가 잦아지다 보니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오후 2시 판매가 시작되자 마스크 3개가 들어있는 2봉지는 5,560원에 순식간에 팔려나갑니다. 저도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보니 1,500번째입니다.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제 뒤로 오시는 시민들은 줄을 서도 오늘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듭니다.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다 보니 재사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세제를 이렇게 뿌리고 도라를 깨끗하게 말리라고 또 어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찝찝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집이 많이 재 있는 것 아니고 2장뿐인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배급제에 준하는 마스크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부족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창고에 숨겨놓은 마스크 450만 장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상자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포장 안 된 보건용 마스크가 한가득입니다. 인근 물류단지에서도 KF94 마스크 상자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베트남 수출을 준비한 듯 상자에는 하노이와 호치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59곳. 이들이 사재기한 마스크는 449만 개로 국내 하루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들이 매점 매석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좀 차관을 두고 적극적인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겨 닷새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마스크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열흘 이상 마스크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된 마스크를 식약처를 통해 조속히 시중에 풀기로 했습니다. 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란에서는 사재기하면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란 테헤란의 한 약국.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마스크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커집니다. با الکل و یعنی والا ماسک نیست تو ایران و ژل کمه الکل نیست با تمام مشکلات مواجه هستیم هر روز وحشتناکه. 그러자 이란은 혁명 수비대까지 동원해 마스크 사재기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이란 사법부도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며 최고 교수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70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도 전체 8%에 해당하는 23명이 무더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همکارانمون رو و تجهیزاتی که لازم بوده به میدان آوردیم اما واقعیت این است که ما هفته نسبتاً سختی رو در پیش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보석금을 낸 재소자 5만 4천여 명을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가 전염병 확산 공간으로 지목되자 일시적으로 석방에 나선 겁니다. 다만 장기 복역수 등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반면 중국과 가까운데도 대만은 마스크 대란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는 상당량이 중국으로 넘어간 후 2월이 돼서 수출을 금지했죠. 박지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최대 물량은 하루 1,000만 장이 조금 넘습니다. 5천만 국민이 사용하기엔 부족해 보이는데 그마저도 상당수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연간 마스크 수출액은 8,091만 달러, 그런데 올해 1월 마스크 수출액은 7,260만 달러입니다. 고작 한 달 마스크 수출액이 지난해 마스크 수출 총액과 비슷합니다. 이 수출액 중 중국은 85%를 차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뒤늦게 마스크 수출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거나 주말 생산까지를 독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만에 비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뒤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기까지 우리나라는 한 달, 대만은 불과 일주일 걸렸을 뿐입니다. 대만은 지난달 6일부터 자국 생산 마스크를 모두 정부가 구입해 지정된 약국에서 팔고 있는데 마스크 실명제를 실시해 1인당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있으면 온라인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조치를 할지 이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천지. 아직도 신천지 최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데요. 신천지 연관단체로 지목된 사단법인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전국 곳곳에서 신년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넓은 연회장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앉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축하 공연도 합니다.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의 부산 서부지부 신년회 모습입니다. 당시 신년회엔 150명의 지부원과 외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고 지목된 곳입니다. 사단법인의 대표는 이만희 총회장이고 부산 서부 지부장은 신천지 부산 책임자와 같습니다. 부산 지파는 중국 우한교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년회는 다른 지부에서도 열렸습니다. 1월 18일 인천 지부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남부 등 전국 곳곳에서 신년회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 경북의 지부도 지난달 1일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열린 겁니다. 이 단체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포섭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가져온
책자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매 페이지마다 이만희 교주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왔구나. 신천지 측은 신도들이 가입은 했지만 운영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이 단체도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신년회에 신천지 신도가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당 단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택근무중이거든요. 사무실이 같이 있지 않아서.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신천지 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일부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신천지는 조롱글까지 담긴 해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어서 이은우 기자입니다. 예수교를 표방하는 신천지 홈페이지에 불상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신천지 사이트가 중학생에게 다 털렸다는 글도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반박하겠다며 지난달 만든 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겁니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후에도 해킹은 계속됐습니다. 신천지를 향한 조롱글이 등장하는가 하면 신도 명단을 내일 오후 5시 전까지 정부에 넘기지 않을 경우 직접 전달하겠다는 경고성 글도 올라왔습니다. 신천지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쓴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돼서요. 어이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인을 허가해준 것도 서울시가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 고위 간부는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신천지는 2011년 서울시에 영원한 복음예수 선교회라는 사단법인을 등록한 뒤 이듬해 이름을 바꾸고 대표자를 이만희 총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을 허가해주면서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 종교 법인에 대한 관리가 구청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법인 허가 취소에 앞서 다음 주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코로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에 격리되어 있는 한국인이 무려 8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격리 생활은 어떨까요? 중국 광저우에 격리된 한 시민이 저희 채널A에 보내온 열악한 현지 영상을 서상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인천발 비행기에 타고 중국 광저우에 도착한 탑승객 앞을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탑승객 모두 버스에 타라고 하더니 체온을 잽니다. 이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한 곳은 광저우 시내의 호텔. 다시 열을 재고 한국인 200여 명 등 탑승객들에게 격리 객실을 배정합니다. 한국발 입국자는 코로나19 감염과 상관없이 2주간 격리를 하겠다는 건데 사전 안내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연세가 드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무조건 2주 호텔 격리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호텔 화장실 수도꼭지에선 녹물이 쏟아져 세수조차 하기 힘듭니다. 중국 측은 애초 격리에 드는 비용 60만 원을 한국인들에게 부담하라고 했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자국 부담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숙소를 옮기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새로 옮긴 다른 호텔은 객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밖에는 중국 공안이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호텔 복도에는 방호복 차림의 중국 관계자가 담배를 피우며 출입을 감시합니다. 생후 11개월 아이와 부모가 격리된 호텔 객실은 더 열악합니다. 젖병을 소독할 조리시설이 없어 한국에서 가져간 전기주전자에 끓인 물로 헹구는 게 전부입니다. 객실 바닥에는 죽은 벌레가 나오고 창문을 열면 대형 쓰레기통이 있는 모텔만도 못한 호텔에서 열흘 넘게 더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정말 생활 못하거든요. 그 어린애가 저보다는 그쪽 가족 많이 잡고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주 광저우 한국총영사관 측은 우리 국민들의 숙소 상황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적극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중국은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명대에 머물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들은 개학을 미루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산중턱에서 공부하고 있는 14살 여중생 닝신란. 코로나19로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책상을 통째로 옮긴 겁니다. 이 학생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산속에서 20일 넘게 집을 오갔습니다. 但是这个刻苦学习的精神真的我也很震撼的。妈妈，我感觉太晚了，我冷，他都没有这样的语言出来的。 티베트 자치구의 한 대학생은 매일 새벽 오토바이를 탑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시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매일 왕복 6시간의 거리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我不想浪费时间，我一定要跟着和别的同学跑在一个线上，老师。 또 스마트폰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 아예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手机那个是为啥是玩一个手机？ 중국이 코로나19 영유입에 대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한 해에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 문이 닫힐까 걱정이 큰 유학생, 교민, 사업가들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데다 입국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장. 혹시 미국이 이렇게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는가 불안감이 들어서 일주일 당겨서 이렇게 왔어요. 승객들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모든 미국행 항공기를 대상으로 의무화된 발열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발열 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되고 티켓 값은 환불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입국 심사가 더 강화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갈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행 차단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We're watching Italy very closely, South Korea very closely, even Japan very closely, and we'll make the right determination at the right time. 미국 교통보안청은 내일부터 한국과 이탈리아 북부에서 오는 모든 항공사에 탑승 전 발열 검사와 함께 문진도 의무화했습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대학들도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유쾌하진 않지만 미국의 정책이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발열 검사 등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하나둘씩 늘어나 어느새 100개국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인천국제공항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고 여행업계의 시름도 깊어만 갑니다. 유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짐을 붙이는 카운터와 출국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1터미널 3층에는 6곳의 출국장이 있는데요. 현재 출국 인원이 줄어 3곳만 문을 연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을 연 출국장도 대기줄 없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공항과 도심을 오가며 승객을 태우는 택시기사들은 울상입니다. 어느 정도나 좀 대기하셨어요? 제가 아침 8시 56분에 인천 그 대기장에 들어와가지고 한 7시간 좀 넘었습니다. 7시간 대기하셨어요? 7시간 넘었죠. 거의 한 80%는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20대가 한 2시간 만에 나가는 건데 지금 20대가 6시간 기다려서 지금 첫 번째니까. 국내 한 여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2월 한 달간 전년 대비 77% 예약권이 줄었고 3월에는 거의 다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스타리카, 부룬디 등 3개국이 오늘 추가로 입국 제한에 나서면서 한국발 입국 제한국은 모두 94곳으로 늘었습니다. UN 회원국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2개 국가에서 격리된 우리 국민은 1,100여 명에 달합니다. 중국이 84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70여 명 순입니다. 외교부는 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내일 파견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머물 시설을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로 결정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집과 학교가 근처에 있는데 주민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인 경북학수 입구엔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경북학숙이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수용할 시설로 지정되자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친구 엄마한테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아이들이 엄마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민과 아무런 논의 없이 결정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무도 나와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 도에서는 그분들이 와서 보신다면은 이런 결정 안 할 겁니다. 경북학숙 주변에는 5천여 가구, 만여 명의 주민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또 110m 정도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전염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경북도는 이곳에서 150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산시는 결국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전면 취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민과 소통 없는 결정이 갈등만 유발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개학을 연기했죠. 더 위험한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에 아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심심하고 갈 곳이 없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코인 노래방에서 10대 여학생이 감염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C방에 앉아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 사이에 웃음소리와 함께 대화가 오갑니다. 정부가 학생들 사이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3주 미뤘지만 일부 학생들은 PC방에서 무료함을 달래는 겁니다. 싫으니까, 피방을 좋아하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소리도 지르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니터 옆에 마스크를 놓고 게임에 집중합니다. 어차피 안 죽을 것 같아. 죽으니까. 저희 같은 프레임을 영향력이 좋아요. 학생들이 자주 찾는 코인 노래방도 사각지대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앉은 여학생들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마이크를 주고받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아직 감염자가 그렇게 많은 건 없어서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노래를 부르면 마이크에 침방울이 튀는데 소독이 안 된 채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꼼꼼하게 알려줄 어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만 문제가 아니고 손을 통한 감염 사례들의 문제가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데를 잘 닦아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일부 학생들이 감염에 취약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실한 식사를 하는 사진들이 공개되자 팩트맨에 이런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유명 인사와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 이 기부액은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는 건데요. 그래서 따져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지난 2일까지의 총 기부 금액 135억 원입니다. 이 기부액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로 접수되고 대구시와 협의를 거친 뒤 집행되는데요. 확인해보니 대구시는 현재 음압장비를 구입해달라며 기부한 배우 박서준 씨, 김수현 씨가 낸 각각 1억 원과 이랜드가 자가격리자 생필품용으로 기부한 10억 원 등 총 13억여 원에 대해선 집행을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120억 원에 대해선 현재 사용처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원은 물품을 직접 보내주는 현물 기부나 특정 장소에 기부해달라는 식의 지정 기부는 바로 전달만 하면 되는데요. 현금 기부는 사용처도 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물품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 물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쟤들이 자꾸 튀어치하고 컨택이 안 돼가지고 돈은 있는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적십자사가 일단 의료기기와 손세정제 등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파악해 각각 60억 원, 또 30억 원에 대한 사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낸 기부액 나중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적십자사 모두 집행이 어느 정도 완료된 뒤에 어떤 분야에 사용했는지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요즘 청첩장 받으면 결혼식장에 가도 될지 고민이 많아지죠. 결혼식 날짜를 바꾸려는 예비 부부들도 많고 예식업계 종사자들의 손해도 막심합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에게도 근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자니 불안하고 취소하자니 높은 위약금이 문제라는데요. 달라진 결혼 풍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기도 수원의 한 예식장. 결혼식 하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까지 불안했었어. 소개는 다 모르고. 식이 시작됐는데요. 빈 테이블과 의자가 많이 보입니다. 자, 친구분들, 직장 동료분들 다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객이 거의 없다 보니 사진 촬영 인원도 단출한데요. 촬영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마스크를 다시 씁니다. 다음 달 4월 결혼식 예정인 이 예비 신부는 하객들에게 민폐가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위험하지 않냐, 사람도 많이 안 올 텐데 좀 미뤄라. 일단 본인들이 가기가 좀 무섭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날짜를 정한 게 1년 전쯤에 정했는데 일단 예식장 예약을 취소해볼까 문의를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5만 원이라서 원래 전체 예식 비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약금이 60%가 발생하시는 거예요. 241만 원이라는 예식장 측은 취소보다는 연기를 권합니다. 지금 그냥 저희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취소하는 거예요. 저희는 취소하는 것보다는 날짜 변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 겨울에 좋은 시간대에는 이미 예약이 차 있습니다. 날짜가 10월 26일에 5시 그리고 10월 10일 7시에서까지 왔고요. 표준 약관에는 천재지변의 경우 위약금 면제로 돼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취소에 따른 그 위약금 문제, 그 비용 분담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결혼식 관련 업체들도 어렵습니다. 이 예식장은 결혼식 1시간 전부터 방역 작업을 하고 체온 체크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객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식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150명으로 줄였는데 지금 오늘 50명 오셨다고 하니까 신랑 신부 측에서도 손해, 저희도 손해. 예약 취소 문의도 하루 50건이 넘는다는데요. 3월에서 6월로 바꿔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6월달 토요일 3시는 지금 6일, 13일, 20일 가능하세요. 이미 3, 4월 봄 성수기 예약의 절반 이상이 연기됐고 특히 3월 예식은 80%가 연기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면 80%까지도 3월 예식은 이동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는 사실 고스란히 저희 업주 측에서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예식장 풍경을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하객 없는 썰렁한 결혼식과 이어지는 계약 해지와 변경에 예비 부부들도 업계 종사자들도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대구 경북 최전선에서 싸우는 백의의 천사들은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방역용 마스크를 워낙 오래 써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간호사들을 강경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음압병동에서 나온 간호사들이 휴게실로 향합니다. 이마에는 반창고가 붙어있고 주름살처럼 깊게 패인 자국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역용 마스크와 고글을 장시간 착용하면서 생긴 상처와 자국입니다. 고글이랑 그다음에 N95 마스크랑 그 방화복을 입으면 자국이 꽉 눌려서 밀착해야 되기 때문에 꽉 눌려서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우리 예쁘게 이런 밴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거기 꽂이 같은 거 대갖고 해야 조금 덜 나요. 2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고 나오면 몸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도 중환자실 환자들을 걱정합니다. 중환자실은 더더구나 이제 중환자가 있으니까 숙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환자실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더 많이 힘들어요. 이 병원에 투입된 간호사는 모두 113명. 환자 249명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에서 자원해 오늘부터 합류한 간호사 5명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남자 간호사도 있습니다. 대구까지 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힘이 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이들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빨리 괜찮아지도록 저희도 마음가짐부터 긍정적으로 먹고 이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 상태가 빨리 이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대구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진료복을 입고 화상통화로 당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아닌 의료인 안철수로 계속 대구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회의실. 파란색 진료복을 입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대외 선언을 대구 현장에서 해주시고요. 제2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나흘째 대구에 머물며 의료봉사 중인 안 대표가 진료 시작 전 화상통화로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안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료봉사자가 진정한 애국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서 휴가를 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오신 의료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정한 영웅이고 애국자이십니다. 자신도 의료인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아니라 의료인 안철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안철수로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2시간 이상 진료할 수 없어 안 대표의 환자 진료는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진행됩니다. 대구에서 함께 봉사 중인 당 관계자는 환자들이 안 대표를 알아보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분간 총선 기획단 체제로 운영되고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안 대표와의 화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40여일 앞둔 총선에 변수가 될까요?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가 담긴 친필 편지를 내놨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며 보수 세력은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선동 정치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지 107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서신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부터 비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하여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무기력함과 이합집산을 비판하면서도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과 구속으로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함께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며 총선 승리에 매진해 그 뜻에 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태극기 세력이 모인 자유공화당은 곧바로 통합당의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대연합 통합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이면은 공천 작업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통합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떨어지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수 전체 통합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선동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도 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방금 전해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40여일 앞두고 메시지를 냈어요. 이게 옥중서신의 의미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 먼저 이 시점에 왜 냈을까? 궁금합니다. 이영하 변호사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제가 볼 때 아주 절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구 경북 TK와 부산 경남 PK의 공천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탈락한 후보들이 태극기 정당에 합류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총선 때 친박연대를 기억하시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 한마디로 친박연대가 돌풍을 일으켰는데 제2의 친박연대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 옥중서신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낸 대목입니다.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 이합집산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이건 태극기 세력의 울분을 대변한 건데요. 그러면서 그 울분을 충분히 알지만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게 애국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럼 이제 자유공화당이나 친박신당 이런 당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이 친박이 아닌 하나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태극기 세력은 자연스럽게 미래통합당에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보수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으니 호재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도층인데 당장 여당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촛불을 든 중도층을 겨냥해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마치 억울한 정치인인 양 옥중 선동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탄핵 결정을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의 유불리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으로 이번 총선의 친문, 반문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추가로 메시지를 낼지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길래 또 논란이 됐나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럼 지시가 안 통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저도 얼굴 때문에 뽑혔나. 아이고 민망해라. 아이고 민망해라. 영상의 취지를 잘라서 자, 편집하고 왜곡하고 답변하세요.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네, 상당히 거칠게 반응을 하긴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추미애 장관을 옹호해오던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도 오늘 한 소리를 했다면서요? 한 소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소명을 듣고 판단하도록 수정이 됐죠. 법무부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습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오죽하면 여당의 법사위 간사까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 의원 질문하는 의원들하고 설전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조금 조심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은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추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영화 그린북에 나오는 대사로 정했습니다. 품격만이 이길 수 있다.
네, 품격 있는 정치. 언젠가는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서 집안에 있던 어린이 3명이 숨졌습니다. 4살,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인데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사다리를 댄 건물 창문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서울 강동구 상가주택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쯤. 119에 신고한 건 4층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연기가 올라온다고 그냥 신고한 거예요? 연기가 보이고 불꽃은 별로 크게 보이진 않았다고 그래요? 출동한 소방대원이 화재 발생 20분 만에 진화했지만 실내는 모두 불타버린 뒤였고 4살 남녀 어린이와 7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살과 7살 여자아이는 자매였고 4살 남자아이와는 이종사촌 사이였습니다. 의식은 없었고요. 사망 상태였는지 수동 중에 사망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숨진 어린이들은 함께 외할머니 집에 머물다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는 어른은 없고 새 아이만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난로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또 숨진 어린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한 곳인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공장 주변까지 지진 때처럼 큰 충격이 와서 천장이 내려앉은 집도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커다란 불기둥이 치솟고 새벽 하늘은 빨갛게 변합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건물에 쌓여있던 상자들이 쓰러지고 철제 구조물도 무너집니다. 1km 정도 떨어진 편의점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물품 진열대가 넘어지면서 화들짝 놀란 점주를 덮칩니다. 차가 들이받는 정도의 그렇게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요. 유리창이 전부 다 깨졌고 프레임이 휘어질 정도의 이제 충격이 그 정도로 있었고요. 공장에서 500m 떨어진 하숙집 건물입니다. 폭발 당시 충격으로 천장 구조물이 내려앉았고 벽에 붙인 벽지도 이렇게 뜯어졌습니다. 꽝과 동시에 침대가 떴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위에 천장이 내려앉았으니까. 대형 폭발이 발생한 곳은 충남 대산 공단에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 소방당국은 원유에서 화학제품 원료를 뽑아내기 위해 압축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은 6시간 만인 아침 9시쯤 완전 진압됐지만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50여 명이 다쳤고 1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충격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주택가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빵 한 소리, 큰 소리하고 울려갖고 지진 나랬기 그런 식으로 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집이 한 2km 정도. 평소 공장 주변 대기오염 문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잦은 사고에 더욱 불안을 느낍니다. 제 차가 하얀 차인데 차를 세워놓고 자고 아침에 나오면 차가 까매요. 그 정도로 네, 이제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지난해 5월에는 롯데케미칼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한화 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대통령 하야 요구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년 여성을 경찰관 3명이 제압하는 영상입니다. 경찰은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잉 진압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1인 시위 현장입니다. 중년 여성이 발길을 멈추고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손에 들린 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입니다. 전단지였어요. 2월 29일 날 모이자고. 잠시 뒤 근처에 있던 경찰관과 여성 사이에 실랑이가 시작되더니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내 요구했습니다. 때리면 체포하겠습니다. 남성 경찰관 3명이 50대 여성을 바닥에 엎드려 놓고 몸을 누르며 뒷수갑을 채우자 주변에서 항의가 쏟아집니다. 이거 안 돼요! 여자 경찰을 불러! 경찰은 여성이 소란을 피우고도 신분증 제출 요구를 3차례나 거부해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범죄 피의자라도 주거지가 불분명하면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따랐다는 겁니다. 손을 몸 뒤로 해 뒷수갑을 채운 것도 체포 과정에서 여성이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내리찍고
멍이 들 만큼 팔을 깨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짚고 물어뜯고 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제 자꾸 그러니까. 하지만 경찰권 행사는 위협 제압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관들의 무력을 일반 시민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저는 넘었다고 보거든요. 과잉 진압이죠. 또 당시 소리를 지르며 시위를 한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여성에게만 경범죄를 적용한 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 침방울을 통해 아주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런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신기술을 우리 연구단이 개발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어나온 침방울이 공기 중에 머물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상생활에서 이런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등 8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신종 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이 공기청정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광촉매가 빛과 만날 때 발생하는 산화력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흡착식 필터는 바이러스를 가두는 형태여서 필터가 가득 차면 바이러스가 다시 배출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한 겁니다. 이 장치가 바로 광촉매 필터인데요. 국내 연구진은 이 필터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제거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성능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공조 시스템, 그다음에 작게는 차량 내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저 필터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연구단 측은 이 필터가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까지 줄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발에 참여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필터를 장착한 특수 공기청정기를 대구 선별진료소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LG는 병상 부족 문제를 돕기 위해 경북 구미기숙사와 울진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데 550실 규모입니다. KB국민은행은 현금 5억 원, BHC치킨은 4억 원을 기부했고 한국야구르트 3억 원, 서희건설 2억 원, 힘찬건설과 현대해상, SBI저축은행이 각각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11번가와 오비맥주가 구호물품, 농심과 삼양식품, 배달의 민족과 맥도날드는 식품과 식사교환권을 지원합니다. 국내 스포츠 현장도 코로나19로 여기저기 타격을 받고 있죠. 항상 밝게 웃던 치어리더들도 울상이 됐는데요. 김태욱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선수들에게는 힘을, 관중들에게는 흥을 전하는 치어리더. 하지만 이들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치어리더 6년 차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거 처음이에요. 경기장에 팬들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초기에는 구단의 배려로 볼 리트리버, 편파 중계 등을 통해서 약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지만 리그가 중단되면서 수입이 제로, 실업자 신세가 됐습니다. 고정급이 아닌 일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생활은 조금 힘들지만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오픈 채팅방, 라이브 방송에도 적극적입니다. 언제 리그가 재개될지 몰라 연습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경기장을 찾을 팬들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치어리더들. 네, 팬 여러분, 코로나 모두 조심하시고 빨리 경기장에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코로나 알려라!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코로나19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과 국민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손글씨로 쓴 응원 문구를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김연아는 지난달 자신이 낸 1억 원에 팬들의 모금액을 더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후부터 강풍이 불고 중부 지역에는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온다는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와 강원 영동, 영남 내륙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은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관령 영하 10도, 대구가 영하 1도 등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중부 곳곳에는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강원 산지 최고 5cm, 강원 영서와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따뜻해지겠지만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틀간은 따뜻한 옷차림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도쿄올림픽, 일본이 못하면 런던이 대신 개최할 수 있다. 영국 런던시장 후보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화난 일본 누리꾼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크루즈나 가져가라고 되받아칩니다. 올림픽 놓고 이렇게 감정 싸움하기 바쁜 사람들도 있지만 올림픽 연기라는 뉴스가 나오기만 해도 가슴을 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자 복싱 간판 국가대표 오연지 선수. 2차례 올림픽 출전에 실패한 그에게 올해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르단이 입국을 불허해 애간장을 태우다 간신히 올림픽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맘 졸이는 종목이 역도, 탁구 등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만 바라보고 피땀 흘려온 이들의 꿈이 꺾이질 않길 그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